안녕하세요. M자는 장원장 장태호 원장입니다. 저 탈모가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말씀 하시면서 저를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유전성 탈모가 아니시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유독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 라인이 밀리는 건 아닌데 볼륨감이 확 줄었어요. 뒷머리 잡으면 반토막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바로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가늘어지셨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탈모가 아닌데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 수 있는 원인들, 그리고 해결하려면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자는 장원장. 먼저 우리 몸의 입장에서 머리카락이 대체 어떤 물건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심장은 뛰고 내장은 작동을 하고 뇌도 열심히 동작을 해야겠죠. 그런데 머리카락은 당장 다 빠져버리더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치품을 사는 것처럼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큰일 나는 그런 개념의 물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입장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발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식습관인 것 같아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식사 시간이 되게 불규칙하다든지 편식이 심하시다든지 그런 원인으로 특정 영양소들이 부족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면 아예 휴지기 탈모를 일으켜서 머리카락이 왕창 빠지겠지만 애매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빠지지는 않고 가늘어지는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그런데 내가 식습관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모발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라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식습관 외에도 수면 패턴이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교대 근무를 하신다거나 낮밤이 바뀌어 있으시다든지 잠시간 자체가 부족한 그런 경우에도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모발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더라도 가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 콜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동화작용이 아니라 이화작용,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고 쌓는 것보다는 있던 거를 흩어버리고 치워버리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동화작용이 강할 땐 근육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날 수 있는 반면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화작용이 강해진 상태에서는 근육이고 머리카락이고 다 줄어들고 빠지고 가늘어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 습관뿐만이 아닙니다. 탈모는 아니지만 두피염 때문에도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지루성 두피염입니다. 정말 흔히 있는 질환인데요. 특정 시기에 두피에서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기름기가 엄청나게 난다든지 붉어지고 가렵고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지루성 두피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심할 때는 두피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발이 많이 가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실 때는 두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샴푸인데요.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는 일반적인 샴푸에는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누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정말 열심히 잘 씻어내지 않으면 두피에 남아서 두피를 엄청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보호막을 통해서 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증상을 악화시키고 머리카락을 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샴푸를 이용을 하시거나 또는 지루성 두피염을 잡기 위해서 나와 있는 전용 약용 샴푸들을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노비프록스라든지 리조랄 같은 약품들인데요. 이런 것들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샴푸를 하시면 증상이 꽤 개선이 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모발도 굵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활습관 고쳐야지 또는 지루성 두피염 다 치료해야지 마음을 먹더라도 그게 항상 사람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죠. 그럴 때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병원에서 흔히 탈모 주사 치료, 그러니까 메조테라피라고 설명드리는 많은 치료들이 대부분 망가진 두피, 재생력이 떨어져 있는 두피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루성 두피염이 잘 잡히지 않아서 두피의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 이거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PDRN이라든지 또는 엑소존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주사하거나 도포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겠고요. 두피가 건강해지고 두피 안쪽에 있는 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굵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유전성 탈모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피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요, 두피에 공급되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두피를 개선시키고 활성산소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나쁜 물질들을 제거해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우선 생활 습관과 지루성 두피염을 최대한 개선해 보시고,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가까운 탈모 전문 의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